오늘 오전 보스턴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이민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뉴욕주가 대대적인 자연재해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1년 동안 시애틀 일대에서 은행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아시안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보스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주행 중 도로 위 잔해물이 차량 배터리에 부딪히며 불이 난 건데요. 2시간 동안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던 알다 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어디선가 날아온 잔해물이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차량은 불길에 휩싸이면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Pretty harrowing experience, I would say. Battery that was on the floor of my electric vehicle. The car immediately caught fire. 화재로 차량은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이 급히 진화 작업에 나서 불은 빠르게 꺼졌습니다. 알다도 다행히 할아버지와 함께 큰 부상 없이 탈출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출근길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벌어지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고속도로인 매스파이크 서쪽 방향 133마일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약 2시간 동안 차량들이 도로 위에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서쪽 방향이 통제되면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인근까지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Yeah, it was standstill traffic for sure, especially over the bridge. There's people saying, I want to get off, I want to get off. Won't you stop at my stop? It's just very hectic environment. 모든 차선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다시 개통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이민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o the executive directive that I will be signing in a few minutes is to help the city family, to help the city workforce, to help the city departments and all of the general managers essentially develop preparedness plans that have specific protocols and that help city workers know how to address immigration officials should they approach a city department.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LA시 산하 모든 부서는 연방 단속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대응 계획과 직원 교육안을 2주 이내에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각 부서는 이민자 담당관을 지정해 연방 단속이 발생하면 즉시 시장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베스 시장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법을 제출해 최근 단속의 일시와 장소, 체포 사유, 요원 신분과 복면 착용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LA 경찰국을 중심으로 이민자 권익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지침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최근 메가더 공원과 벤츄라 카운티 등 LA 곳곳에서 벌어진 단속이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무력 과시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캘스테이트 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불안을 고려해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내부 직원들의 충성도를 조사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캐시 파텔 국장이 부임한 이후 FBI는 직원들을 상대로 국장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뒷담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아닌 파텔 국장이 개인적으로 업무용 총기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십 명의 직원에게 강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는 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현직 FBI 관계자들은 강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에서는 인종적 편향과 인권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FBI는 이번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연이은 홍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주도 본격적으로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등에서 발생한 홍수 참사를 언급하며 뉴욕주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역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here's the situation. Don't even call it extreme weather anymore. This is weather. This is the normal weather that we're experiencing. And it's a shame. This was forecasted by thought leaders decades ago, that if mankind didn't stop its assault on Mother Nature, there'd be revenge. Well, Mother Nature is getting her revenge now. And that's what we're dealing with. It grows more destructive every single year. 뉴욕주는 앞으로 극심해지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재난 대응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실시간 경보 시스템과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애틀에서 1년 동안 도심 곳곳에 은행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아시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7일 퀸앤과 웨스트 시애틀 일대 은행을 돌며 최소 8건에 달하는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24살 리나 장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웰스파고와 US뱅크 등 여러 은행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총기를 보여주며 수천 달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자택에서 현금 1,799달러와 실제 총기와 유사한 에어소프트 권총 등을 발견했으며 범행을 벌인 날짜와 훔친 현금 금액 등이 상세히 적힌 노트를 압수했습니다. Very often we see people who sometimes mistakenly think that behavior won't catch up to them, and it does. 올해 초 장 씨에 대한 수배 전단이 FBI에 의해 공개됐으며 장 씨는 자신의 수배 게시판에 오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장 씨는 50만 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킹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급 강도 8건과 1급 강도 미수 1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체포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모두 37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0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고 텍사스 5명, 조지아와 하와이에서도 각각 4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체포된 한인 37명 가운데 25명은 범죄 기록이 있었고 6명은 형사고발 과정에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을 느낀 일부 한인들은 자진 귀국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초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한인 사회 전반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0분쯤 데이트팜 동쪽 10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럭은 가드레일을 부수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국은 트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잃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원하면 음료 뚜껑을 꼭 제공해야 하는 새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누군가 음료에 몰래 약물을 넣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회 조시 로웬실 의원이 발의한 AB 2375 법안에 따라 업소는 뚜껑을 항상 준비해두고 손님이 요청하면 바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업소는 음료 뚜껑과 마약 테스트 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안내문도 가게 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미국 청소년 33%가 당뇨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3년 기준 12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의 약 33%가 당뇨 전 단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발표된 18%보다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DC가 자료나 상세 분석 없이 600단어짜리 요약만 공개했고 기존보다 추정 방식을 바꾼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탠퍼드대 크리스토퍼 가드노 교수는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발표되는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CDC는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최신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청소년 당뇨 위험 경고는 미국 사회에 큰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소아비만과 당뇨 발생률은 실제로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 등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해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매드 포 러브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는 이번 공연에서 고전 오페라 명곡들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구성해 관객들에게 사랑과 감동, 정서적 힐링을 선사하는 예술적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센터 메디컬 회원들을 위한 특별 초청 행사로 회원에 한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3대 특검 중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조사해 이른바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낸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엔 무엇으로 화낸 건지 잘 몰랐는데 회의에 올라왔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보고서를 보고 사유를 짐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는 대통령이 경로한 것을 본 적 없다고 발언했었습니다. VIP 경로설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회의에서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다른 회의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주거지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에 이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긴급 공지를 받은 의원들이 임 의원의 사무실로 달려갔고 영장을 발급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임종득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진입한 지 20여 분 뒤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속속 임 의원 사무실 앞으로 모여듭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송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긴급히 모여달라는 공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제 수사를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할 때 사용했던 PC든 노트북이든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오후엔 서울중앙지법으로 몰려가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원내대표의 전원 참석 요청에도 10여 명의 의원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성도 없는 영장을 남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의회를 괴멸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일당 독재를 완성시키는 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까 불안한 속내도 내보였습니다. 국회를 향한 무리한 압수수색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자 국민의 대표를 향한 공권력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영장이 발부된 적법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잉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방해하지 말고 2년여간 진실을 덮은 책임을 순직 해병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뒤 첫 출석 조사부터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특검은 이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2시간 전인 12시쯤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입소 당시 건강검진 기록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 측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형사소송법 69조는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구속영장만으로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구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월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더라도 외환 혐의 조사까지 가능한지를 두고는 특검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구인한 피의자에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까지 물으면 불법 조사라는 피의자 측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르게 시작된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손이 선뜻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의 주머니에도 남는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 여름철 대표 과일로 매대를 가득 채우고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과일을 들었다 놨다만 반복합니다. 아니 내가 복숭아를 좋아해가지고 복숭아를 살라고 치다보고 몇 번 치다보고 이거 하나 2,000원 먹어서 서민들 못 먹지. 눈 구경만 하고 가는 거야. 수박은 한 통에 29,000원으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41.7%나 올랐고, 복숭아는 10개당 평균 23,000원이 넘어 4.5% 올랐습니다. 토마토는 이달에만 37.2% 가까이 올랐고, 상추도 19.3%나 비싸졌습니다. 작황은 부진했는데 폭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과정까지 거치며 과일과 채소 가격은 더 뛰어오릅니다. 복숭아 재배가 한창인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온으로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과일도 많이 막 수과가 그 상태 크지도 않은데 그 상태에서 익어버리는 거예요. 포장된 복숭아는 먼저 지역 농협으로 옮겨집니다. 도매 시장에서 10개에 18,000원에 팔리고 중간 도매인을 또 거쳐 마트에 오면 가격은 28,000원이 됩니다. 농부의 손에는 운송비와 수수료를 떼고 16,000원이 돌아옵니다. 올여름 내내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과채료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진을 줄이는 유통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이나 커피숍, 리테일 매장 등을 새로이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경우에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Vacant Building Insurance, 즉 공실 건물 보험입니다. 임대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장이 공실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사업자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실 상태의 건물은 방치되기 쉬우며 외부 침입, 화재, 배관 누수, 유리창 파손 등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건물주가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계약 직후에는 반드시 Vacant Building Insurance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보험은 대개 임대계약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예를 들어 누군가 창문을 깨고 침입해 도난이 발생하거나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빌더스 리스크 인슈런스입니다. 즉 공사 리스크 보험입니다.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벽 철거, 바닥 마감, 전기 배관 공사, 주방 설비 및 조명 설치 등 공정이 진행되며 자재와 장비, 구조물 등이 현장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재나 장비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리스크가 생기며 시공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걱정해야 합니다. 빌더스 리스크 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특수보험으로 임차인 또는 공사업체가 가입하게 되며 공사 시작일부터 완공 시점까지 보장됩니다.
인테리어 도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전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는 비싼 장비가 도난당했을 때 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이 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공사 전에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오너스 팔러시, BOB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업자 종합보험입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매장을 정식으로 오픈하기 직전부터는 사업자 종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은 흔히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패키지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을 묶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매장이 오픈되면 고객이 출입하고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 내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설비가 손상되거나 심지어는 도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종합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며 추가 옵션을 통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는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설계를 제공하므로 실제 영업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가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장을 소프트 오프닝 시기에 맞추어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빌더스 리스크 보험을 캔슬하게 됩니다. 간혹 건물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인스펙션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는 바로 보험 취소 통보를 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흔히 광고하는 것이 보험 가입 시기와 범위입니다. 하지만 공실, 공사 중, 영업 시작이라는 흐름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시점에 맞춰 적절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 낭비와 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경험 많은 상업용 보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업종과 매장 구조, 예상 일정에 맞춘 맞춤형 보험 설계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이 가장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도 비용 대비 큰 효과를 가져다주는 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